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웅입니다. 오늘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현재 촬영일자 4월 30일 오후 한 11시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들고 있는 라인 사업부를 사실상 매각하라는 압박을 준 사건과 관련해서 좀 케이스를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네이버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사 링크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면서 좀 빠르게 찾아보고 분석해본 결과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치사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꼭 네이버 주주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제 영상을 굳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알고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건은 작년 11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쪽을 통해서 이제 라인과 야후 관련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조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고, 그때 당시 1차 행정지도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잘 대처를 해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2차 행정지도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네이버가 라인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구조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자본구조 변동 이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재편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상의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물론 제가 절대 네이버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을 하나의 미끼로 해서 사실상 일본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 지분을 일본 쪽으로 완벽하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굉장히 치사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있어서 라인이 어떠한 존재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그래서 라인의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라인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라인과 관련된 지배구조를 좀 정리를 해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일본에 진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후재팬을 Z홀딩스라고 하는 중간에 법인이 지배하고 있고, Z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네이버는 라인을 70% 이상 들고 있었고, 네이버가 라인을 가지고 일본에서 확실하게 진출하고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뱅크랑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 지분 차원에서 조인트 벤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인과 야후자펜이 Z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Z홀딩스 위에 A홀딩스라고 하는 법인이 들어서게 되고,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가장 최근까지의 지배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인하고 야후자펜이 다 100% Z홀딩스에 들어가 있고, Z홀딩스의 절대적인 최대 주주가 A홀딩스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차원에서는 Z홀딩스는 A홀딩스의 종속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홀딩스의 실적 자체가 Z홀딩스의 실적인 동시에 그 밑에 라인과 야후재팬의 실적을 대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A홀딩스를 네이버가 절반, 소프트뱅크가 절반 정도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를 가서 보시면 A홀딩스는 네이버의 종속 기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기업이 자기 밑에 계열사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속 기업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는 관계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종속 기업으로 두게 되면 얘는 완전 내 자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의 풀 컨트롤을 갖고 얘는 거의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계열사는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 종속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매출, 영업 비용, 영업이익 이런 실적들은 다 모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네이버의 연결 재무제표에 일일이 다 포함돼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의 입장에서 A홀딩스를 관계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기업은 우리 계열사기는 해요. 내가 정확한 용어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얘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영권도 나름 확실한 경영권은 아니지만 내가 얘 의사결정에 되게 많이 참여할 수 있긴 한데 내 맘대로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지분 구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종속 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계 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계열사를 관계 기업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관계 기업의 뭐 실적, 뭐 매출, 뭐 영업이익,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연결 재무 상태표, 연결 재무제표에 일일이 다 떠넘겨 오는 게 아니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손익은 지분법 이익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밑에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기업에 따라서 이 이익을 기타 이익에 넣는 기업도 있고 뭐 기타 이익이랑 분리해서 별도로 표시하는 기업도 있는데 어쨌든 모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실적이 일일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기업의 최종 순이익 중에서 모기업의 지분율만큼만 똑 떼어가지고 지분법 이익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좀 열어봤습니다. 바로 관계기업 내역들을 좀 찾아봤고요. 보시면은 바로 가장 큰 규모로 A홀딩스 코퍼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이 친구를 조금 뭐 실적을 분석을 가볍게 드려볼게요. 매출이 지금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6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네이버의 자체 실적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매출이 16조 6천억 날 때 영업손익, 이거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나니까 굉장히 양호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4,500억이 나고 있으니까 뭐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난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4,500원 난 거는 뭐 중간에서 빠지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16조 정도 낼 때 최종 순이익이 한 5천억 조금 안 되게 나는 굉장한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50%이기 때문에 4,500억의 절반이 2,250억 정도겠죠. 그냥 통밥으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가 네이버가 가져가는 비중이고, 그중에서 작년도 23년도에 직접 수령한 현금 배당금은 한 1,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뭐 당연히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냐라는 걸 보여드려 보면, 보고 계시는 자료가 지금 네이버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홀딩스의 실적은 지금 보여드리는 네이버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밑에 지분법 이익으로 따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을 9조 6천억, 10조가 조금 안 되게 냈습니다. 앞에서 A홀딩스가 매출을 16조를 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A홀딩스가 매출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마진율 차원에서는 네이버 본사가 조금 더 잘 나갑니다. 매출이 9조 6천억 날 때 영업이익이 1조 4,800억, 반올림하면 1조 5천억 정도 나니까 마진율 차원에서는 뭐 네이버 본사가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영업이익 1.5조를 낼 때 A홀딩스가 영업이익을 1조 4천억,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진율은 네이버가 조금 더 좋고요. 매출은 A홀딩스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 네이버가 뭐 지분법으로 떼어오는 관점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A홀딩스가 내고 있는 영업이익 1조 4천억 중에서 절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차원에서 7천억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1.5조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 7천억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플러스 애드업이 되는 구조를 A홀딩스가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버에게 있어서 재무적인 숫자로 계산을 해봤을 때 A홀딩스, 즉 라인과 야후 재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걸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재편을 해서 경영권을 사실상 넘겨라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요구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느껴지기로는 굉장히 터무니없고 굉장히 억울하고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사들을 읽어보고 뭐 댓글들도 조금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하나가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논조도 있었어요. 오케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팔라라고 압박을 하는 게 내가 기분이 나쁘긴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어쨌든 지분이고 그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적정하게 받아서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엑싯 아니냐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했었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인지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보고 계시는 자료가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네이버가 서치 플랫폼, 여러분 알고 계시는 네이버 초록창, 커머스가 이제 네이버 쇼핑 보시면 되고, 핀테크가 네이버 페이, 뭐 콘텐츠는 네이버 웹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이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다양한 플랫폼스러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본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라인이 얼마나 잘 나가는 메신저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이게 이제 뭐 MAU라고 표현을 합니다.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일본 라인의 이제 MAU가 8,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보다도 많죠. 일본 전체 인구의 68%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만 라인이 활동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한국 네이버가 원래 갖고 있었던 회사고 사업 모델이고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게 라인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라인은 네이버가 한국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해외 사업에 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브릿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두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이버가 라인 없이 해외 사업에서 뭔가 건드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도 봤을 때 여기 보여드리는 이 수많은 지금 이 플랫폼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뭔가 다른 사업부들과 얽혀져서 시너지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신저 플랫폼이 없다면 네이버는 사실상 이 사업들 간에 시너지를 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제가 평소에 강의 차원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를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메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카카오톡을 어떤 시너지의 매개체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를 제가 지적하고는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라는 초록창도 너무 잘 활용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조금 평소에 비판하던 카카오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숫자 규모로도 보고 사업 모델과 어떤 스토리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라인은 네이버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나리오를 2개 정도로 언급을 해드리고 이게 둘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지금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소프트뱅크랑 네이버랑 50대 50으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포기를 할 수 없으니 뭐 한 1%만 팔아보자. 그러면 50대 50에서 51대 49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51%를 가져가고 네이버가 49%를 가져가면 적어도 관계기업으로서 A홀딩스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프트뱅크는 투자회사죠. A홀딩스 그리고 라인 그리고 야후재팬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영권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네이버일 겁니다. 전략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것도 네이버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퍼센티지가 넘어가서 51대 49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소프트뱅크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는 자기네들이 이 플랫폼에서 시너지를 확보하고 해외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일본 회사에게 넘긴다는 거죠. 49%가 돼서 회계적으로 관계기업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넘기는 거를 지금 네이버는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지분 전량 매각을 해라 라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의 미래를 저희가 볼 수가 없게 돼요. 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어떤 거점을 두고 그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들의 시너지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네이버의 전략 방향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옵션 1, 옵션 2 전부 다 사실상 고려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네이버를 응원하는 꼭 주주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를 응원하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게 적당한 미끼를 주면서 네이버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게 해나가야 되고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네이버가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고 클라우드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쪽에서 조금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데이터 센터를 더 짓든 그쪽에서 뭐 고용을 조금 더 확대를 하든 그래서 일본 경제에 나름 이바지하는 그런 대안들을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은 우리가 그대로 50% 50대 50으로 소프트뱅크랑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라고 달래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새로운 IT 쪽 관련한 뭐 AI 관련해서 신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일본 쪽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협상 카드들을 만들어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분을 정말 어떻게 조정을 해서 경영권을 사실상 넘겨버리게 되는 옵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저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이버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